만들어내는 것은 신경회로라고 했고, 이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은 시냅스 연결입니다. 이 시냅스 연결은 결국은 뭐냐면 뉴런의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있습니다. 대뇌 피질에 있는 뉴런은 하나의 뉴런이 약 5만 개의 다른 뉴런들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손해에 있는 뉴런은 작게는 10만 개, 많게는 100만 개의 다른 뉴런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많은 정보 교환, 소통을 만들어내는 이 회로의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뉴런의 크기가 얼마나 작으냐면 뾰족한 바늘 끝에 그 뉴런을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뉴런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게 아주 작은 뉴런이지만 그 뉴런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뉴런의 시냅스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경회로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역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이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신경회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열쇠로 해서 변화되는 신경회로는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뇌 자체는 어떠한 변화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뇌는 하나의 장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하나의 장기에 불과한 이 뇌의 회로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이죠. 이건 신경회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졌다면, 자, 마음은 결국 뇌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마음을 결국 구성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의식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식인 주관적 의식이고, 보통 무의식, 잠재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객관적 의식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의식이라면, 무의식은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오해하는데,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는데 그게 잠재되어 있다 또는 객관적인 의식이다라고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 의식 하면 주관적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무의식, 잠재의식은 객관적 의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하나의 장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결국 마음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경회로이지만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 두 가지라고 했죠. 이 두 가지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우리 뇌의 구조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두 가지 이 의식을 바꾸는 데서 키를 잡아낼 수가 있죠. 우리는 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경회로를 바꾸는 그 네 가지 열쇠,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식이죠.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주관적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초점을 맞춰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수한 방법을 쓰죠.
아주 깊은 이완이나 명상, 요가 또는 최면, 트랜스를 통해서 객관적 의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관적 의식을 바꾸었던 객관적 의식을 바꾸었던 우리는 의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뇌의 회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결국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회로를 바꿀 수 있는가로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경회로를 바꾼다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뇌 회로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관적 의식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 하면 옳고 그름, 어떤 이성적 판단, 논리적인 것 또는 창조적인 것,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결단하는 능력, 이건 대부분 의식적 영역입니다. 이 의식적 영역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뇌내 심피지,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 그 기능을 핵심적인 걸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잠재의식 또는 주관적 의식이 아닌 객관적 의식은 뇌의 어느 영역이냐면 바로 뇌의 중뇌, 변형계, 감정의 뇌에서 그 영역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성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든 우리는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도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켜도 논리는 변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바꿔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을 어느 부분으로 바꿔도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주관적 의식은 대뇌 영역에서 이해와 분석과 판단과 어떤 논리적인 것, 창조적인 것, 결단적인 걸 한다면 우리의 객관적 의식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 그건 우리의 주관적 의식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아차지 못하는 전체적인 대부분의 일을 바로 이 객관적 의식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주관적 의식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자기 뽐내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형태지만 이 객관적 의식은 편하지 않게 조용히 묵묵하게 일하는 마치 하인처럼 일을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은 이 주관적 의식이 아니고 바로 이 객관적 의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의식, 잠재의식이 실제 우리의 주인이고 그것이 우리의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무의식은, 이 잠재의식은, 이 객관적 의식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이 규칙적인 맥박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생리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이 객관적 의식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아차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객관적 의식은 대단한 민감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거나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전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보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존 가능성을 그만큼 더 높인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오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경험으로 본다면 그건 주변 환경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강한 어떤 개체가 불확실성에 어떤 부정적인 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싸움의 준비가 안 된다면 나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한 유전자가 우리에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다만 이것이 부정적인 상황이나 문제에 초점을 오래 맞추게 됐을 때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래 맞추게 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뭐가 활성화됩니까?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신경회로에 수많은 기억들이 물려있고 이 기억들은 언어로 부화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숱한 그 경험에 의한 신경적 반응과 감정이 더듬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문제에 의해서 내가 지금 부정적인 짜증이나 신경질이 확 올라와 버렸다라고 보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회로들이 다 함께 활성화되는데 이걸 지속을 5분, 10분 길게 해버린다면 이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신경회로는 단순하게 회로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죠. 과거에 내가 부정적인 경험했을 때에 좋지 않았던 분비되었던 화학물질들이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것들이 동시에 쫙 분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에 문제에 초점을 오래 맞추는 것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 상태로는 뭐라고 하면 부정에 중독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내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관적 의식이 아니고 바로 객관적 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응들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건 단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뇌의 원리랍니다. 우리 뇌의 기능들을 저마다 하고 있지만 이걸 전체성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부위가 바로 어디냐면 뇌의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요. 이 주관적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적 의식을 그냥 가만히 놔놓는다고 우리 뇌는 변화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네 가지 열쇠로 또 연결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현재 문제에 맞춰져 있는 이 초점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빨리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나는 이것과 관련된 회로들이 활성화되고 물질이 쫙 분비가 되면서 중독 상태에 부정적 감정의 중독 상태에 빠져서 그게 1시간, 2시간 가게 되면 내 안에는 온통 부정과 관련된 물질이 분비되어서 내 자신을 망가뜨려버립니다. 이 상태를 재빨리 아주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내가 문제에 맞춰진 것이 아니고 어디로 원하는 곳에다 빨리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원하는 것에, 나의 말을 원하는 것에, 나의 느낌을 원하는 것에, 나의 행동을 원하는 것에 바꾸게 되면, 전환하게 된다면 지금 분비되었던 이 부정적인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 점점 희석되고 옅어지고 새로운 내 원하는 것에 맞추어진 새로운 회로가 활성화되고 그와 관련된 또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내 상태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객관적 의식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고 그건 우리 주관적 의식의 도움을 받아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모르면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난 상태에서 그 화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려가지고 그 화로 인해서 그 화를 일으킨 작은 사건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부정의 기억들을 다 불러내서 나를 그 부정의 상태로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선택과 결단에 의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문제 상황이 아닌 원하는 것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객관적 의식은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의식이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 객관적 의식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겠다라고 의식적인 부분이 개입이 돼서 반복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그 반복적으로 내려온 지시를 우리의 이 잠재의식에서는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는 목표를 향해서 운전을 해가 가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내 동작이나 어떤 엑셀을 밟고 핸들을 풀고 이걸 뇌에서 알아차리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일들을 내가 다 지각하고 그거 다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 우리 뇌는 과열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 뇌는 아주 합리적으로 활동합니다.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내려간 그 지시는 잠재의식에서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굳이 잠재의식이, 객관적 의식이 막 활성화 안 되어도 적절하게 활성화되어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왜? 그렇게 돼야만이 이 주관적 의식이 새로운 초점을 전환해서 적응하고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만드는 이런 조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우리 뇌내의 사고 활동과는 별개로 움직이면서도 우리 뇌내의 사고의 모든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어떤 모든 생명력까지 유지하는 기능을 우리의 객관적 의식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의식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힘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별개가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의식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때 무엇을 가지느냐면 바로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초능력적인 힘.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자원과의 에너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일치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의 10%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만약에 일치돼서 초점만 맞추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성취할 수 있는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일치된다는 그 상황을 오해하게 되면 그냥 내가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일치시켰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일치된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 이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일관성이라고 하고 초지일관이라고 합니다. 내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된 초지일관적인 그러한 나의 생각과 말과 느낌과 행동을 유지한다면 나는 그와 관련된 회로가 붉게 만들어서 전형신경 회로가 되어버리고 그 전형신경 회로는 반드시 내 몸의 변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일궈내는 강한 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의식이 일치되어서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 초능력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결과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결국 우리의 두 가지 의식이 만든 우리의 마음 또는 생각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치시키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 더 붙이자면 느낌, 감정이나 정서 이런 느낌 이 네 가지를 만약에 일치시킨다면 이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완전한 초능력 상태가 됩니다.
그 일치된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고 반복할 수 있는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